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결혼 2년 만에 아이 없이 이혼한 30 중반 직장인입니다. 코로나 전에 결혼했고 작년에 이혼했어요. 전 남편과는 무려 5년을 사귀었습니다. 연애를 오래 하면 짧게 연애한 부부보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할 거라고 짐작들을 하는데요. 저는 연애를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결혼 생활을 원만히 유지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애 5년 차임에도 결혼 생활은 1년 조금 넘게 하고 헤어졌으니까요. 저는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치졸하고 교활해질 수 있는지 이혼하면서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을 속여 만큼 전 남편은 저보다 돈을 더 좋아했어요. 거기에 한술 더 뜨는 심호까지. 나중에는 인간이길 포기한 듯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저에게 잘해준 건 물론이고요. 잘난 거 없어도 여자 나는 원만히 살게 해줄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집안이 잘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저의 20대 시절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 마음을 나눈 사람이라는 이유로 모자란 부분들 다 뒤로하고 결혼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결혼은 현실이라고 조언하는 것도 다 물리치고 저는 돈보다 사람이 중하다고 큰 소리 쳤어요. 저보다 4살 많은 언니는 원래 사귀던 사람이랑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 말 나오기 전에 헤어지고 유학 다녀와서 거기서 만난 형부와 결혼했는데 그 전에 사귀던 남자보다 더 좋은 신랑을 만나 잘 삽니다. 언니는 오래 사귄 사람인데도 아니다 싶으니까 미련 없이 헤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언니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언니야말로 현명한 선택을 한 거더라고요. 부모님은 결혼은 제가 하는 거라면서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는데 언니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너 언니 말 똑똑히 들어. 내가 오래 사귀었어도 왜 전 남친이랑 헤어지고 네 형부랑 결혼했는 줄 알아. 나도 너 말은 이해해. 돈. 둘이 열심히 해보면 된다고 생각하겠지. 시부모님, 아무리 시부모가 시집살이 시켜도 둘만 좋으면 잘 살 것 같지? 결혼해봐라. 절대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결혼이야. 언니가 말해줄 때 정신 차리고 다시 잘 생각해봐. 언니랑 나랑은 경우가 다르지. 예전에 언니가 만나던 사람은 대놓고 언니한테 다 해오라고 뻔뻔하게 굴었지만 나는 그래도 반반 결혼하잖아. 내가 뭐 1, 2년 사귀고 결혼하는 거야? 내 인생 중대사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언니. 그럼 1년 정도만 미루고 연애하면서 천천히 생각해봐. 그동안에 결혼 자금도 더 모으면 되잖아. 너 서른들도 요즘에는 결혼하기 이른 나이야. 급하게 할 거 하나도 없어. 언니, 1년 미루고 모아봤자 얼마나 모은다 그래. 어차피 결혼 마음먹었으면 빨리 결혼하고 언니처럼 얼른 애도 낳고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아, 그래. 말려도 네가 겪어봐야 알겠지. 대신 너 결혼 전부터 우리 부모님이 부자라는 둥 잘 산다는 둥 절대 그딴 거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안 그런 것 같아도 돈 앞에서 사람들은 다 교활해지는 법이야. 처갓집 잘 살면 그거 모르는 척하는 사위 절대 없다? 100이면 100 다 처가덕 보려 할 게 뻔한 거야. 반반 결혼하기로 했으면 네가 더해가는 거 없이 공평하게 해. 알겠니? 언니 말이면 저도 귀담아 듣는 편입니다만 그때는 제 고집을 부렸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인가 봅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언니 말이 와 닿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결혼할 때 반반 결혼한 이유는 남자친구네 집안 사정을 배려한 이유가 컸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장은 있지만 저랑 동갑이라 사회생활 경력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원래 처음 들어간 회사를 오래 못 다니고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1년 만에 퇴사했습니다. 그래도 기술이 있어서 금방 재취업하더라고요.
그때는 재취업했는데도 5천만 원 중반대의 연봉을 받았고 저랑 비슷하게 버는 수준입니다. 친정이 여유 있는 저는 아마 도와달라고 부모님께 부탁드렸으면 충분히 집까지 사줬을 분들입니다. 하지만 언니 말대로 결혼 전부터 굳이 우리 집 잘 산다고 설레발치는 건 싫었고 결혼을 말린 우리 가족 보란 듯이 우리 두 사람 힘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반박 여론이 반가웠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말은 안 했어도 제가 더 해오길 바랬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부자인 부모님이 계시긴 합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시고 엄마는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주부세요. 평생 아빠 내조하시면서 가정주부로 사셨고요. 아빠는 외제차를 타시지도 않고 국산 브랜드 고급 세단을 타시는 분입니다. 사는 집도 20년 전에 입주한 넓은 평수 아파트이고 사치스러운 분들은 아니십니다. 허세 같은 것도 전혀 없으시고 골프 같은 취미도 없으세요. 쉬는 날은 두 분이 같이 산에 가시거나 동네 사회복지회관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다니십니다. 이런 분들이지만 결혼할 때 남자친구가 너무 기반이 없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긴 했습니다. 그래도 막상 부모, 언니 다 이겨먹고 결혼한다고 하니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하셨습니다. 신혼집 나올 혼수 보러 갔을 때도 제가 싸고 저렴한 것만 보니까 엄마가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한번 장만하면 바꾸기도 힘들 텐데 엄마가 모자란 거 보태줄 테니까 사고 싶은 거 사. 그러시면서 백화점에 저를 데리고 가서는 비싼 것들만 보시더라고요. 이것도 저것도 사주마 하시는데 와, 저는 살림살이며 가전이며 가구며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뭐만 집었다면 몇백은 기본에 제대로 장만하면 정말 몇천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엄마, 지금 집이 이렇게 비싼 거 사봐야 들어가지도 못해. 집도 좋고 오래 살 집 아니니까 우리 예산에 맞춰서 할게. 그래도 원래 신혼살림 장만할 때는 마음먹고 하는 법인데 너무 속상하구나. 네 언니 시집 갈 때 생각해봐. 너 속상하지 않겠어? 살림 몇 개 들어가는 거 없더라도 좋은 걸로 하지 그러니. 돈 때문에 그러는 거 뭐 엄마가 해줄 테니 걱정 말고. 아니 엄마, 내 입으로 하기로 한 거 알잖아. 내가 정 힘들면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에 거절했습니다. 신혼집 전세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 거실 겸 주방이 있고 방이 2개인 19평짜리 15년 된 구축을 얻었어요. 집이 좁다고 엄마가 집 보러 왔을 때 너무 심란해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사위가 민망해 할까봐 티를 내지는 않으셨어요. 도배 장판만 깨끗이 하면 괜찮을 거라 했지만 엄마 마음에는 번듯한 곳에서 살림 꾸리게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친정언니는 모아놓은 돈 보태서 집 사서 시작했거든요.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 시작이 다르면 아무리 둘이 맞벌이를 해도 따라잡는 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보태주신 거 없습니다. 왜냐면 도움을 받을 형편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십니다. 저랑 그 사람 사귀는 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서 저도 장례식 때 갔었고요. 어머니는 갑작스레 돌아가신 남편 때문에 편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돈 걱정을 하게 되신 거죠. 남편에게는 형이 있는데 형은 훨씬 전에 장가가서 애도 하나 있고요. 그런 분이 아들 장가 보낸다고 무슨 큰돈을 보태겠나요? 저는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양심 없는 분은 아니었던 게 그 부분을 되게 미안해하시긴 했어요. 오히려 남편이 더 당당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형은 장남이라 어머니가 살던 집 줄여가면서 도와줬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차남인 남편은 여유가 없으셨을 거라 짐작합니다. 남편도 도움 받는 거 기대하지도 않았고 저에게 예전부터 말했으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결혼 전에는 어머니가 저 만나면 잘해주셨어요. 간혹 친정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지 넌지시 물어보기도 하셨지만 제가 바라지 않는다고 하니 그 후로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날 잡았는데 친정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식 비용은 아빠가 대줄 테니까 식만큼은 좋은 곳에서 하는 게 좋겠구나. 네 손님보다는 아빠랑 엄마 손님이 훨씬 많을 거 아니냐. 니들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이해는 한다만 어쨌든 아빠가 그동안 부린 게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결혼식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해. 아빠, 근데 시댁은 어머니 혼자시고 친척들도 많이 없대요. 하객들은 거의 신랑 회사 쪽 사람들인걸요? 비싼 곳에서 하면 결혼 비용 보태시는 게 부담되지 않을까요? 반반 결혼이라고 우리 전부 다 반반씩 보태기로 했거든요. 말이 반반 결혼이지 어디 그게 쉬운 일이겠니? 네가 시어머니께 잘 말씀드려봐. 결혼 비용은 아빠가 전부 지원해 주마. 아마 싫다고는 안 하실 거다. 아빠 입장 생각하면 저도 이해가 가는 일이라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자존심 상해하시지 않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호텔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아빠가 큰 마음 잡수셨구나. 근데 너희 부모님 손님이 그리 많니? 나야 나쁠 거 없지만 네 친정 부모님께 너무 큰 신세를 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네. 그러실 거 없어요. 아빠가 그동안 진짜 남의 경조사에 돈 많이 뿌리셨기도 하고 또 아빠 사업상 아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요. 사실 저희 언니는 해외에서 결혼하는 바람에 제대로 손님 맞이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 결혼이 마지막이라고 부모님이 제대로 손님 치르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 했어요. 그러니? 친정아버지가 사업하신다고 듣긴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시기에 그렇게 손님을 치르신다니? 어쨌든 우리 아들 덕에 생각지도 않게 호텔에서 결혼하는 호강을 누리게 생겼구나. 친정 부모님 덕에 결혼식 하나만큼은 호화스럽게 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도 축의금 들어온 게 남으셨다는 거 보니 그만큼 아빠 손님이 많긴 했나 봅니다. 솔직히 결혼식 하면서 시가 식구들은 우리 부모님을 다시 본 듯 했어요. 손님으로 오신 분들 중에 유명한 분도 있었고 회사 대표님들에게 화환도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초라한 신랑 쪽과 비교돼서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우리 부모님께 인사 왔을 때만 해도 그냥 중산층의 평범한 처갓집인 줄만 알았다고 해요.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 갔을 때였는데 남편이 아빠에게 묻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우리 아빠가 작은 사업체인 줄 알았다가 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 분인지가 궁금했나 봅니다. 장인어른 하시는 사업이 정확히 무슨 일인가요? 제가 장인어른 하시는 일에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작대 사업하신다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저번에 보니 지인분들이 다들 대단하시던데요. 대단치는 않은 일이야. 그래도 내가 평생 해오던 일이라 이 분야는 우리 회사가 거의 답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 제품은 저렴한 중국산 제품에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 있거든. 근데 자네가 내 사업을 뭐하러 궁금해하나? 하하하, 장인어른. 솔직히 남자들은 전부 사업에 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직 회사를 다니긴 하지만 사실 저도 나중에는 제 사무실 차리고 싶은 게 꿈입니다. 월급쟁이로 살다가는 평생 남 좋은 일만 해주는 것 같아서요. 글쎄, 기술이 있다면요 모르지만 요즘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은 회사에서 마음 편히 월급 받는 일이겠지. 자네는 아직 나이도 어리니 쉽게 생각하지 말고 경험을 더 쌓게. 사실 아빠 사업체가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자동화 설비 제조업을 하시면서 국내의 크고 작은 회사에 납품을 많이 하세요. 직원도 40명이 넘는 걸로 알아요.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으니 남편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빠가 평택에 있는 본사에 한번 오리법을 부리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아빠 말싹 규모 보고 많이 놀라더라고요. 여보, 장날은 장난 아닌데? 당신 왜 나한테 정보 얘기 안 했어? 나는 당신이 그냥 평범한 집 딸인 줄 알았지 이렇게 부잣집 딸인 줄 몰랐어. 당신 언니 유학 가서 공부했다는 말 듣고 집이 여유는 있겠거니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나 어디 가서 장나린이 회사 대표라고 어깨에 힘 좀 줘도 되는 거야? 아, 너 스레 좀 떨지 마. 나는 뭐 어릴 때부터 잘 살았는 줄 알아? 우리도 힘들 때 있었고 아빠 사업 그냥 성공하신 거 절대 아니야. 나랑 언니한테도 뭐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지는 않으셨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우리 아빠 봤으니 더 잘 알잖아. 우리 아빠 어디 가서 있는 채 하고 돈 잘하는 거 제일 싫어하셔. 어디 가서 절대 우리 아빠 얘기하고 다니지 마. 아, 자기야. 다만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아니 딸 결혼하면서 호텔에서 하자고 그 비싼 비용 다 대주신 분이 대체 우리 집은 하나 안 사주신 거야. 이 정도 재력이면 우리 차도 외제차로 한 대 뽑아주시고 집도 사주시지. 솔직히 남편이 하는 말 듣고 조금 놀랐어요. 결혼할 때는 우리 집 와서 가족들이 다 만나고 나서도 차과에 뭘 바라는 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반반 결혼하자 할 때도 당당하게 반반 결혼 말할지언정 저더러 뭐 더 해오라는 거 없었고요. 그런 남편이었는데 우리 아빠가 회사 대표라는 것과 자기 예상보다 잘 산다는 걸 알고 나니 아쉬운 티를 내더라고요. 남편이 볼멘 소리를 하길래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결혼할 때 자기가 먼저 반반 결혼하자던 거 잊었어? 그동안 어머니가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우리 힘으로 결혼하고 열심히 돈 벌자던 사람이 누군데 처가 덕보려는 말을 하다니 당신한테 실망이다. 아이 참, 당신 왜 급발진이야?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야. 처형은 부잣집에 시집가면서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당신 혹시 말이야.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라서 내가 반반 결혼하자고 할 때 오케이 한 거야. 아, 그렇다면 내가 더 서운한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우리 집 잘 사는 거 숨기고 반반 결혼한 거 아니냐며 서운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기가 막혀 하면서 반박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내가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우리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지. 당신도 부모도 꼴 생각 없는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야. 아빠가 회사 사장인 거 알았으면 당신은 반반 결혼이 아니라 혹시 나한테 집이라도 해오라고 할 셈이었던 거니. 아이, 알았어. 어쨌든 당신이랑 싸우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와서 보니 좀 서운하다는 거야. 암튼 그럼 당신은 앞으로도 장나른도 볼 생각이 없다 이거야? 당연하지. 그럴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당신 반반 결혼이 아니라 나한테 제대로 갖춰서 장가 왔어 해. 알아? 내가 계산적인 사람이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해. 남편이 그때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집이 생각보다 부자라는 걸 알고는 그때부터 묘하게 저를 대하는 게 달라진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뭐랄까요? 제 비위를 더 맞추려고 했고 눈치를 보는 듯 했고요. 원래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살갑게 막 잘해주시는 분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간혹 시댁에 가면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집 며느리들이 하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나는 다행히 좋은 시어머니 당첨인가 보다 했죠. 그러다 결혼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제 생일을 맞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셔서는 그새 저녁 밥상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퇴근하고 왔더니 미역국을 끓여놓으셨고 반찬도 거의 반나절은 오셔서 준비하신 듯 가짓수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도 없이 신혼집 문 열고 들어와 음식까지 해놓으신 거 보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집 정리도 못하고 갔는데 왜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온다고 하셨으면 청소라도 해놨을 텐데 좀 민망하기도 했고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가 일찍 퇴근했을 텐데요. 아직 그이는 퇴근 전인가 봐요. 내가 채영이한테 물어보고 들어왔어. 오늘 네 생일이라며. 원래 결혼해서 첫 생일은 시어머니가 챙겨주는 법이야. 채영이가 너 아침에 미역국도 못 먹고 갔다길래 와서 이것저것 해봤어. 어떠니? 씻고 나와서 얼른 앉아라. 재영이 오면 같이 밥 먹자. 네? 결혼 후 첫 시부모 생신은 며느리가 챙기는 거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그 말은 처음이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머니. 친정엄마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시는데 감사드려요. 얼마 후 남편도 퇴근했길래 안방에서 어머니 안 들으시게 남편 옆구리 콕 찌르며 물어봤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내 생일 말하고 집에 와서 음식하라고 한 거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같이 식사할 거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하지. 퇴근해서 문 열고 왔더니만 어머니 계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집도 엉망이었는데 어머니가 싹 다 청소해 놓으셨더라? 나 민망해 죽겠어. 깜짝 이벤트인데 당신한테 말하고 해? 그냥 맘 편히 생각해. 엄마가 당신 첫 생일은 챙겨주고 싶다고 하셔서 말씀드렸더니 오시겠다고 한 거야. 오신 김에 청소도 해주신 건데 뭐가 민망해? 그래도 다음부터 나한테 미리 말해줘. 좁은 집에 어머니가 오셔서 내 생일 보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워서 그래. 어쨌든 오셔서 내 생일상 차려주시겠다고 애쓰신 건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게. 당연히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일상 챙겨주신 건 감사한 일이죠. 어머니께도 분명 감사 인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이 식사하면서 남편이 굳이 자기 어머니 공지사를 하는데 그건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이야, 우리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대한민국에 있겠냐. 며느리 생일상을 차려줘? 나는 주변에서 듣도 보도 못했다. 우리 엄마가 형수님한테도 이렇게는 안 했어. 엄마, 형수님한테는 첫 생일이라고 상 봐주신 적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니는 살짝 민망해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천천히 말하려고 했다만 사실 그네는 부부 사이가 그다지 좋지가 않아. 알아봤자 좋은 일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너도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차차 알아야 할 일이지. 어쨌든 내가 큰 며느리도 있지만 너한테 잘해주는 건 그만큼 네가 우리 채영이한테 잘해서 그런 거 아니겠니? 듣자니까 네 친정이 뭐 대단한 집안이라며. 그런 집안에서 어찌 우리 아들이 아무 조건 없이 사이로 받아들이신 것도 감사해서 그런다. 어머니도 참 대단한 집안이라뇨.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디 대단한 집 딸 행세하던가요? 어쨌든 더 잘난 사위 볼 수 있는 집안 아니냐. 네 형부도 무슨 외국에서 박사인지 뭔지 했다며? 저는 어머니 대답이 솔직하다고 느꼈는데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딱 좋았을 겁니다. 제가 민망해하자 어머니는 딱 한마디를 더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너 같은 마누라 만난 것도 우리 아들 복이지. 안 그러니 내가 큰 걱정을 덜어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설마 사위랑 딸이 이 좁은 집에 사는데 나 몰라라 하실 분들은 아닐 거 아니니. 네가 항시 친정 부모님들한테 집 좀 넓혀달라고 말을 좀 해라. 나중에 회사에 좋은 자리 하나 내달라 그래도 되겠구나. 우리 아들이 또 마침 정예기술자 아니냐. 이제 보니 너희 부모님이 우리 아들 사위로 들인 이유가 있던 거 아닐까. 그 말 듣고 나니 어머니가 차려주신 생일상이 갑자기 달리 보이더군요. 어머니는 결국 저에게 아들이 처갓집 덕 볼 일을 좀 해보라는 말을 해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어디까지 상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쓰는 숨을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시모가 우리 집 덕을 보려고 한다는 걸 눈치채는 정도였지. 설마 아니 둘이서 착당 모의를 저 몰래 하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짐작도 못했어요. 명절에 다른 며느리들처럼 가서 일하고 시댁 대서사 챙길 거 챙기고 지내면서 물론 시어머니가 저에게 여러 번 친정에 아쉬운 소리 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머니 말에 이골이 나다 보니 그럴 때마다 적당히 대답하고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말대로 저는 결혼해서 형님을 몇 번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사이가 안 좋다고 하셨지만 아직 어린애도 있는데 사이가 안 좋으면 뭐 얼마나 안 좋을까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어버이날이든 어머니 생신이든 형님이 코빼기도 안 비치시긴 하더군요. 아주버님도 자영업을 하시느라 바쁘셔서 좀처럼 시댁에서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한참 전화통화를 하더니만 난데없이 아주버님이 이혼하게 됐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쩌냐. 우리 형 이혼한대. 형이 제대로 잘못했는지 형수가 애까지 놔두고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게 큰일 났다 진짜. 저도 너무 놀라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애도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대체 무슨 일이래? 우리 어머니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나셨어. 사실은 형이 장사가 힘들다고 어머니한테 주는 소리를 좀 했나 봐. 형 집도 보증금 다 빼서 월세 사는데 계속 형수랑 돈 때문에 싸웠겠지? 근데 마지막이라고 돈 좀 해달래서 엄마가 집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주셨거든? 근데 형이 매달 내다가 2달 전부터 이자를 안 준대. 가게 매출이 안 나온다고 말이야. 어쩌지. 아무래도 금매로 집을 처분해야겠다고 하시네. 부동산에 내놨더니 다행히 보러 오는 사람은 있나 봐. 꼭? 집을 처분하면 어머니는 어디 계실 건데? 집 번 돈 남는 걸로 전세는 얻을 수 있대. 그런데 남편이 기막힌 소리를 하는 겁니다. 실은 그게 문제야. 어머니가 집 팔아도 빚 갚고 나면 1억도 안 났나 봐. 그 돈으로는 형이 당장 지낼 곳이 없으니까 집 얻어준다고 하시더라. 그럼 어머니는 어쩌실 건데? 어머니는 아주버님이랑 같이 지내시는 거지. 저는 그때도 설마 했습니다. 설마 19평 되는 우리 집에 어머니를 지내게 할 생각은 아니겠지 하고 남편을 믿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만 이러더군요. 여보, 당분간은 우리 어머니 우리랑 같이 지내야 할 것 같다. 어쩔 수 없잖아. 형수랑 이혼하는 거 막으려면 일단 이거 수습은 해주고 형 지내는 집 반전세라도 해줘야지. 우리랑 오래 지내는 건 아니고 한 1, 2년 정도. 그 정도면 형도 상황 나아지고 우리도 돈 좀 모을 테고. 어때? 그때까지만 당신이 이해해주면 안 될까? 집은 상황이 그렇잖아. 저는 어머니와 1년이든 한 달이든 같이 사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쨌든 어머니 집은 팔아야 하는 상황인 거고 아주버님의 처지도 이해는 하지만 그 불똥이 왜 나에게 투여하는지 난감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하도 사정을 하길래 일단 1년을 넘기지 않고 어떻게든 어머니 계실 곳을 형제가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합가를 허락했습니다. 내 발등 찍는 거 알면서도 참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2달도 안 돼서 집을 정리하시고 우리 집으로 오셨는데요. 짐도 단출했습니다. 기존의 살림은 창고에 보관하신다더니 정말 옷 보따리만 들고 오셨더라고요. 이 좁디 좁은 집에서 어찌 살아야 하나 심란했는데 어머니는 기존에 옷방으로 쓰던 작은 방에서 지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심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에게 안방에서 지내시길 권했거든요. 신혼부부한테 안방을 뺏으면 되겠니? 내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건 싫다. 작은 방에서 지내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어머니, 그래도요. 집이 좁고 화장실도 하나라 어머니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니들 출근하고 나면 나 혼자인데 뭐가 불편해. 걱정할 거 없다. 그런데 어머니는 정말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작 불편한 건 당연한 말이지만 저였습니다. 좁은 집에 시어머니와 살림을 같이 공유하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합다 초반까지만 해도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어쩌면 제가 더 어머니 덕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은근히 힘든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어머니와 저는 살림 스타일이 너무 달랐어요. 저는 미니멀리스트인데 비해 어머니는 맥시멀리스트였습니다. 냉장고를 꽉꽉 채워놓으시는데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일이 부지기수였고요. 살림 정리하는 것도 제가 편하게 해놓은 것들을 본인 방식대로 다 바꾸시더라고요. 화장실도 하나라서 어쩌다 볼일 보는 시간이 겹치면 너무 불편했고요. 내 집에서 옷도 편하게 못 입는 것만큼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게다가 따로 살 때는 몰랐는데 어머니의 시답잖은 잔소리도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살림이나 식사 준비도 배워야 한다며 저에게 시키셨고요. 저는 점점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 툭 하면 말끝마다 하시는 말씀이 네 친정에서는 나 여기 와 있는 거 알고 계시지? 뭐라 그러시던 혹시 싫어하시지는 않든? 아우, 딸의 식물왕 사는 걸 좋아하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네가 불편하다고 아쉬운 소리 하면 네 부모님도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으실 것 같다만 혹시 너 집 좁다고 말은 해봤니?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더러 친정에 아쉬운 소리 좀 하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다 보니 주말에 편히 쉬지도 못하고 친정 가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전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상하게 시집살이 시킨 것도 아닌데 나만의 자유가 하나도 없고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까지 편안했던 내 집이 내 집이 아닌 것 같고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혔고요. 퇴근하면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서 일부러 야근을 했어요. 늦은 귀가를 하면 남편은 이미 퇴근해서 자기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자기 엄마랑 시시덕거리며 TV를 보고 있습니다. 거실 겸 주방이라 제가 거기를 가로질러서 방으로 가야 하는데 어머니는 제가 들어와도 저녁 먹었냐는 소리도 안 하셨죠. 그러다 보니 저는 퇴근하면 TV와 맥주를 포기하고 안방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다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가 잠자리에 일찍 누웠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피곤해 일찍 자겠다고 들어왔는데 어머니와 남편은 같이 영화 보면서 맥주를 마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얼핏 잠이 들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TV 소리와 두렁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느껴지면서 잠이 살짝 깼는데 시어머니의 까랑까랑한 웃음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웃음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남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좋으세요? 하긴 생각만 해도 좋죠. 어쨌든 지금은 엄마도 서서히 저 사람 목줄을 두어야 해요. 마냥 잘해주지만 말고 서서히 사람을 갈궈야죠. 본인 입에서 못 살겠다는 말이 나와야 한다니까요. 계획대로만 되면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시집살이도 시켜본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어디 그래봤어야지. 암튼 나도 이 좁은 집에서 같이 지내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야. 그러니 네 마누라는 오죽하겠니? 아마 지금 죽을 지경일 거다. 왜 맨날 일찍 자겠다고 문 닫고 들어가겠냐? 다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냐? 네 말대로 하면 확실히 집 옮길 수 있는 거지? 내가 봐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로 갔으면 좋겠구나.
어쨌든 조만간 그 사람 입에서 불편해서 집 이사 가자는 말 나올 것 같으니까 엄마랑 저런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할 거예요. 그 부잣집에서 자기 딸이 이 좁은 집에 살게 한 것도 솔직히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아마 어머니가 그 사람 힘들게 하면 분명 처가에서 먼저 집 구해주겠다는 말 나올 거라니까요. 그래. 내가 너 믿고 집타집 팔아서 남은 돈 다 네 형 줬으니 꼭 네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 저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입을 틀어먹을 정도로 놀랄 일은 아니었고요. 그냥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그렇구나. 너나 시어머니도 처가도 공짜로 보려 하는 사람들이구나 싶어서요. 그 뒤로 저는 계속 대화를 녹음했는데 내용이야 뭐 가관이었어요. 두 사람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나중에는 우리 아빠 회사가 자기 회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부모님을 들먹이면서 암튼 나는 장인장모도 짜증나요. 어쨌든 딸 시집 보내면서 내가 반반하랬다고 똑같이 하는 거나 이 집에 심어 와 있는 거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나 아니 딸한테 뭘 그리 인색한지 모르겠다니까요. 암튼 두고 보자고요. 지가 힘들면 장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지. 그 말을 듣는데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더라고요. 둘이 착당모 일을 하는 건 아무래도 좋았지만 친정부모를 나쁘게 말하는 건 못 참겠어서 저는 그대로 문을 발로 뻥 차고 나갔습니다. 뭐, 당신 지금 뭐라 그랬냐? 내가 우리 부모님께 뭘 도와달라고 해. 두 사람은 제가 자는 줄 알았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니 깜짝 놀랐는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얘, 너 자는 거 아니었니? 당신 왜 그래? 내가 뭘 말했다고 화를 내? 몰라서 물어. 우리 부모님이 인색하다니. 당신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오니까 웃긴다. 우리 부모님이 나 힘든 거 왜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정말 몰라서 물어? 아무리 딸이지만 당신이랑 어머니 딱한 입장 생각해서 참고 계신다는 건 생각 안 해봤니? 심오한 남편은 꼴먹은 버거리처럼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조심스레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부터 들었길래 그래? 내가 조금 전에 한 말은 실수야. 사과할게. 당신이 엄마랑 사는 거 힘들어하니까 하란 말이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왜 화부터 내고 그래? 우리 엄마 아프잖아. 그만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와, 나는 당신이랑 어머니가 잘 따놓은 판에 내가 놀아나고 있는 줄은 몰랐어. 하마터면 나 진짜 내 머리 부모님한테 넓은 집 얻어달라고 얘기할 뻔했지 뭐야. 소름 끼친다 정말. 뭐, 여보, 당신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이 뭘 놀아나. 당신 마침 말 잘 꺼냈네. 말 나온 김에 나도 할 말 좀 하자. 장인어른한테 집 넓은 데로 이사가게 도와달라고 말이나 좀 해봐. 우리보다 당신이 불편하잖아. 당신 지금 너무 예민한 거 알아? 저는 바닥에 놓은 맥주캔을 남편놈에게 확 부어버렸습니다. 예민 좋아하네. 그래, 나 예민해서 당신이랑 어머니가 대화하는 거 다 들었다. 미쳤냐, 이 인간아. 미안한데 앞으로 그럴 일은 없어. 왜냐면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이거든. 뭐, 우리 집에서 집 얻어주는 걸 시작으로 아주 꿈이 야무지더라. 세상 일에 어디 다 당신 뜻대로 되겠니? 작당 모의를 하려면 내게 안 들어오겠어야지. 남편은 맥주 세례를 받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이러는 게 나도 좋으이래. 솔직히 받을 수 있는 건 챙기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어이구 이 쌍둥신아.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콩고물 떨어질 텐데 그걸 못 참고 이런 교활한 짓을 하니. 어쨌든 나는 당신 속내 알고 난 이상 부부로는 못 살아. 뒤에서 호박씨 따고 있는 인간이랑 어떻게 사니?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예, 아가. 우리 채영이가 무슨 잘못이 있니? 네가 싫다면 내가 나갈 테니 이혼한다는 말은 하지 말어라. 어머니도 그러시면 안 되죠. 아들이 못된 생각을 하면 꾸짖지는 못할 망정
같이 저를 속이시다뇨. 어머니 두 아들 전부 이혼남 만든 거 어머니 잘못돼 있어요. 제가 형님 일은 자세히 모르지만 왠지 이혼하는 형님이 똑똑하다 싶네요. 어쩌실래요? 당장 이 집에서 안 나가시면 제가 나갑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집 밖으로 나갈 생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가 왜 나가냐며 저더러 나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나갈 거면 네가 나가. 이 집에 내 돈도 들어온 거 몰라? 우리 엄마가 왜 나가냐? 그래, 내가 떠날 테니까 두 모자가 알콩달콩 잘 살아. 아, 그리고 집은 바로 내놓고 내 돈 챙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참, 내 차 키 내놔. 당신이 타고 다니는 그 차 내 차인 거 알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다 당신 교활한 잔머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단단히 각오해. 알겠냐? 저는 미련 없이 제 짐 간단히 챙겨서 나와버렸습니다. 결혼할 때 사온 내 차 키도 야무지게 챙겼죠? 제가 차를 가지고 간다 하니 남편 표정이 괴로워지는 거 보고 조금 고소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분명히 일러줬습니다. 남편은 자존심에 저를 붙잡지도 않았지만 큰일 났다 싶었는지 어머니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뿌리쳤어요. 어머니나 남편이나 둘 다 저를 이용해 먹으려 한 똑같은 사람들이라 생각하니 정이 완전 똑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으로 온 저는 며칠 말도 안 하고 지내다가 답답해하는 부모님께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초지종을 대강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한숨만 쉬시고 아빠는 생각보다 쿨하게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잘 아는 변호사라면서 명함을 하나 주셨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연락해보니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자존심 강한 남편놈은 일주일이나 지나고 나서야 뭔가 잘못 돌아간다 싶었는지 우리 집에 찾아와 울고 불고 부모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교활하다 싶은 게 끝까지 제가 오해했다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설마 집사람 정화 돋보려고 어머니까지 끌어들였겠습니까? 이 사람이 잠결에 뭘 잘못 듣고 단단히 오해한 거예요.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이혼을 하죠. 그런데 아빠는 단호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결정한 일이네. 부부 사이 일에 딸이 못 살겠다고 친정에 온 것을 내가 뭐라고 하겠나? 나는 우리 딸 아껴줄 사람이나 믿고 자네에게 시집 보낸 건데 실시 그게 아니었겠지. 난 우리 딸 말릴 생각 없으니 이만 돌아가게. 우리 부모님 돈 뜯어내 궁리하고 있던 인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라고? 난 절대 못 살아. 툭하면 우리 부모님 덕 좀 보자고 하는 거 솔직히 너무 듣기 싫었거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접근 금지까지 신청할 거니까 당장 돌아가. 앞으로는 법대로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뒤늦게 아차 싶었던 남편놈은 저와 부모님께 싹싹 빌며 읍소했지만 이미 저의 마음은 차갑게 식은 후였습니다. 저는 이혼소장을 남편에게 보냈어요. 저는 아직도 녹음 파일을 통해 두 모자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대화를 들으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 뒤 이혼 소송하면서 집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많이 못 받을 거라는 변호사님 말이 있었지만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마 혼인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거겠죠. 그래도 1,000만 원 받고 4시간 낭비한 값 받았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집 처분하고 이혼 소송 마무리한 뒤 전 남편과 시모는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재판 기일에 출석했을 때 남편이 술 냄새 풀풀 풍기며 와서 속 시원하냐고 소리치던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마 형님 집에 가서 지지고 볶고 살던 월세밤을 얻었던 자기 살 길은 찾았겠죠. 그제야 저는 결혼 전에 친정언니가 해줬던 말이 딱 뇌리를 스치더라고요. 어쨌든 이혼한 지금은 친정동 바라며 치근덕대는 남편이나 시모가 없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빨리 이혼할 거 혼인신고는 뭐라 뒷달같이 했는지 모르겠네요. 역시 혼인신고는 늦게 하는 게 진리인 듯 합니다.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이혼한 딸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성실하게 직장생활 잘하며 제 일상을 살아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저 이용해 먹으려 했던 두 모자에게 그대로 돌려줘서 홀가분하게 생각은 해요. 하지만 분한 마음은 더 이상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봤자 저의 마음만 괴로울 것 같으니 좋은 것만 생각하며 살려고요.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